안녕하세요. 송약사의 아프치마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장염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특별히 음식에 관한 부분을 강조드리려고 하고요.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개선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건강한 대장의 조건을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우리 대장 안에는 무수히 많은 세균이 장 속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로 장누수라는 병증은 소장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대장의 세균 균형과 연관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장 속에 살고 있는 균 중에 우리 몸에 유익함을 주는, 그러니까 인체에서 일어나는 대사에 무언가 도움을 주는 균이 유익균이고, 이 균이 85% 정도는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 대사를 방해하는 해로운 균이 유해균인데, 이 균은 15% 정도.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85대 15 정도의 비율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고요. 이 비율이 깨져서 장 속에 유해균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러다가 그 유해균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장염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장염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장내 미생물은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많은 빈도수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균 종류를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균이 대장균과 바이러스인데요. 대장균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위생검사의 척도균입니다. 여름철에 보건복지부에서 음식을 수거해서 일정 척도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되면 이제 뉴스에 나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대장균에 의해서 발생되는 장 증상은 주로 급성으로 나타나고요. 메스꺼리거나 토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설사 등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증상은 대장균 감염 증상과 비슷하지만 훨씬 심한 오심, 구토, 설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원충류를 살펴보면요. 원충류는 세균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단백질을 먹이로 하는 단세포 기생충입니다.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기생충이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기생충인데요. 이 원충류가 장에 감염될 경우에 대변에 곱이 껴서 나온다든지 보통 곱동을 싼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만성적인 소화기 질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원충류가 단백질을 먹이로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장 점막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원충류가 음식을 통해서 대장 점막에 도달하게 되면 원충류 입장에서는 먹이가 풍부한 환경에 놓이는 거고요. 먹이가 풍부하다 보니까 이 원충류를 박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위염이나 장염이나 위궤양이나 장궤양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곰팡이균을 소개하겠는데요. 이 곰팡이는 우리가 식생활을 하다 보면 흔하게 발견하는 균이죠. 영양이 많은 음식, 단 음식에 쉽게 피고요. 이 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는 곰팡이 독소가 함께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곰팡이 포자가 피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곰팡이가 우리 장내로 들어가면 장누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요. 칸디다 감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성들 질과 방광의 감염증을 흔하게 일으키거나 피부 어루럭이나 손발톱에 무좀까지도 연관이 있습니다. 또 항문 소양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충 기생충에 감염이 돼도 항문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지만 장내 곰팡이균에 감염이 돼도 항문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이 흔하게 항문 가려움증과 질소양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곰팡이균 감염을 의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장균이나 노로바이러스 유발 가능 음식을 살펴보겠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대장균 가능 음식은 비위생적인 환경에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균은 조리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에 흔하게 생길 수 있거든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김밥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샌드위치, 또 편의점의 다른 음식들도 조리 후에 시간이 경과될수록 대장균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생기는 대표적인 음식들은요, 먼저 굴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추나 깻잎 등의 초록 야채를 들 수 있고요. 딸기에 의해서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되기가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식당에 나가서 상추를 먹게 되면 거의 장에 탈이 나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에서 상추를 먹을 때는 베이킹소다 물에 상추를 잠깐 담궜다가 헹궈 먹거든요. 딸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집에서 씻어서 먹는 경우에는 거의 탈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도 평소에 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외부 식당에서 야채를 먹을 때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길거리의 비위생적인 음식들에서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충류 유발 가능 음식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그 자리에서 조리하지 않은 단백질 음식들이 원충류 유발 가능성이 있는 음식인데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구워서 판매하는 꼬치가 있죠. 이 굽기 전에 단백질 육류들이 꼬치에 끼워진 채로 장시간을 대기 상태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원충류에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같은 원인으로 순대족발을 들 수 있습니다. 조리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먹을 때는 안전한데 식당에서 보관을 하다가 데펴서 주는 경우에 탈이 날 수 있고요. 비슷한 원리로 짜장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짜장면을 주문했을 때 미리 만들어 두었던 짜장을 데펴서 얹어주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짜장이 시간이 오래 경과됐을 경우에 또는 비위생적으로 보관이 됐을 경우에 원충류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조개구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조개 안에는 원충류가 번식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살짝 구워서 먹는 저 정도의 가열로는 조개 안에 번식해 있던 원충류 기생충들을 모두 박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선회나 초밥도 단백질 음식이기 때문에 조리한 지 시간이 경과되면 원충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편의점의 도시락이나 여러 종류의 음식들이 늘어나면서 생선회나 초밥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편의점 냉장고 안에서 음식을 고를 때 생선회나 초밥은 특별한 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젓갈류도 원충류의 감염 가능성은 마찬가지인데요. 젓갈류의 소금 간 한 정도로는 원충류 번식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곰팡이균 유발 가능 음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춧가루인데요. 고춧가루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고추를 말리는 과정에서 그 영양이 많은 고추 안에 곰팡이가 필 수 있고 고춧가루를 빵글 때 곰팡이 핀 고추가 한두 개만 섞여 들어가도 온 고춧가루에 곰팡이가 다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춧가루로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김장을 담거나 하면 그 김치를 먹을 때마다 또 고춧가루 요리를 먹을 때마다 우리 장에는 곰팡이균 감염이 되어지면서 장누수의 가능성까지 생긴다는 거죠. 또 모든 발효 음식이 곰팡이균 감염 가능성이 있는데요. 발효를 시킬 때는 우리 몸에 좋은 효모가 그 일을 하는데 유해한 곰팡이가 섞여서 같이 번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통 발효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음식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막걸리나 동동주가 여기에 속할 수 있고요. 생맥주도 같은 원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곰팡이균이나 곰팡이 독소가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일이나 곡류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과일을 드시다가 특히 귤 같은 경우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귤을 흔하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이런 지식을 몰랐을 때는 그 귤을 곰팡이 핀 것만 잘라내고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멀쩡하게 보이는 나머지 귤에도 곰팡이 포자가 다 퍼져 있어서 곰팡이균 감염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과일 전체를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말린 과일, 예를 들면 곶감, 이런 말린 과일 종류에도요, 곰팡이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거든요. 당도가 높아서. 그래서 말린 과일을 드실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곡류, 현미는 영양이 많아서 곰팡이가 특히 필 수 있는데 오래된 현미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곰팡이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땅콩을 드실 때 껍질을 까보면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게 가끔 보이는데요. 그 껍질을 깐 채로 사다 먹는 알땅콩이나 호두나 잣이나 이러한 견과류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와 포자가 피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즈 또한 발효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효모 외에 곰팡이가 같이 피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내 유해 미생물을 억제하는 식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식품을 소개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장이 안 좋은 상태로 오래 고생을 하면서 약이 아니고 식품에서 이러한 미생물 감염 상태를 도와주는 뭔가를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젊은 시절에 배워두었던 오링 테스트로 여러 가지 식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항상 장이 안 좋을 때면 이것저것 식품들을 가지고 저에게 테스트를 해서 그 당시에 딱 맞는 식품들을 찾아냈고 그것을 먹음으로 안 좋은 장에서 벗어나곤 했는데요. 이 식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할 때마다 똑같은 식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경우의 수마다 다른 식품들이 찾아지는 것이었고요. 그러한 경우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서 공통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러한 식품 조합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장이 안 좋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식품을 적용해 본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장이 안 좋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 식품에 대한 것을 조언을 해드리고 도움을 줄 수 있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장균과 바이러스에 도움이 되는 것은 죽염입니다. 죽염은 대나무에 소금을 넣어서 9번 되풀이 구운 건데요. 소금이 세균을 억제해서 방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 장내에 대장균과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을 때 이 죽염을 침에 녹여서 먹거나 아니면 물로 삼키거나 하면요. 그 메스꺼리거나 토하거나 배 아프거나 설사하는 증상이 차차차차 가라앉게 되는데요. 죽염으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원충류는 호도, 정향, 쑥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호도, 정향, 쑥 세 가지는 기생충을 구제하는 생약으로 훌다레게 클락 박사님이 찾아내었던 식품 조합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원충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원충류 감염증에 대한 증상은 워낙 만성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증상을 개선하는데도 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곰팡이를 개선하는 것은 마늘입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마늘을 굽거나 익혀서 하루에 두세 쪽씩 꾸준히 먹어주시게 되면 몸 안에 있는 곰팡이균이나 또 새로 들어오게 되는 곰팡이균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로 해서 장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 음식과 그 증상들의 해결 방법 동영상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번 동영상에서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